1942년 11월 4일 도쿄의 육군 대신 관저에서 당시 총리 겸 육군 대신이었던 도조 히데키와 육군의 최고의 간부들이 모여서 작전 회의를 개최합니다. 과달카날의 두 차례 큰 지상전에서 이미 패했고 해전에서도 뚜렷한 승기는 못 잡은 상황에서 도조 히데키와 다른 간부들은 과연 무슨 얘기를 나누었을까요? 이제 지난 영상에서 다룬 부분 이후에 과달카날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 11월 태평양 전쟁 발발 1년이 다 되어가는 이곳은 남태평양 솔로몬해 근방입니다. 지난번에 과달카날 2차 대전투 승리의 여세를 몰아 반격을 시도하는 미군 얘기를 했었는데요. 미군이 진지 서쪽에 있는 마타니카우강을 건너 일본군 공격을 시도해서 크게 승리했고 코쿤보나에 있는 일본군 제17군 사령부까지 점령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아직 과달카날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반격을 노리는 일본군으로서는 미군 진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승리 가능성이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 미군의 공격은 그야말로 큰 위기였습니다. 이 지역의 일본군은 이렇게 벙커 등을 만들어서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군 포병대의 포격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괴멸 직전에 빠졌습니다. 이때 서쪽 지역의 일본군은 약 500여 명밖에 안 남은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때 이 지역의 일본군 지휘관의 이름은 나카구마 나오마사 대좌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상황이 절망적이 되자 당시 이 지역의 일본군 제4연대기를 들고 돌격하려는 의도를 비추었지만 주변의 만류로 포기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일본군 군기 분실 사건 영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당시 일본군 지휘부의 공통된 마인드를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막판에 몰린 일본군의 천우 신조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미군 진지의 동쪽에 위치한 콜리 포인트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미군이 11월 1일 아침 6시경에 서쪽으로 공세를 시작한 이후 약 6시간이 지난 11월 1일 정오경에 미군은 일본군 통신을 해독해서 콜리 포인트 지역에 일본군이 새로 상륙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당시 미군은 전선을 지키는 병력 이외에 예비 병력의 대부분을 서쪽 공세에 투입한 이후여서 허먼 헤너킨 중령의 해병 제7연대 제2대대를 이쪽으로 보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헤너켄의 부대는 2차 대전투 이후 잘 쉬지도 못하고 11월 2일 오전 7시에 동쪽으로 출발합니다. 참고로 서쪽의 포인트 크루즈부터 동쪽의 콜리 포인트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22km였습니다. 헤너킨 중령의 부대는 11월 2일 밤이 될 무렵 콜리 포인트에서 약 2km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밤이 되자 미 해병들은 바다에서 무언가 검은 물체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조명이 비춰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의 상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월 2일 밤에 일본군 정찰대가 헤너켄 부대와 접촉해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일본군은 헤너켄 부대를 야포와 박격포 등으로 공격해왔고 중대장 한 명이 전사하고 후방에서 일본군이 목격됐다는 첩보가 들어오자 헤너켄 부대는 퇴각을 결정하고 일본군과의 접촉 사실도 다음날 오후에 타전에 성공합니다. 사실 이 콜리 포인트에 상륙한 일본군 부대는 이후의 공격 주력인 제38사단은 아니었고 과달카날 2차 대전투에 참가했던 일본군에 대한 증원 부대였고 식량과彈薬 등을 같이 운반한 약 300여 명의 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군 지휘부에서는 그동안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 부대가 이후 상륙해서 다시 미군을 공격할 일본군 주력의 선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병력이 많아도 전체 전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길이 22km나 되는 지역에 좌우로 병력을 한없이 늘려서 배치시킬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헤너켄 부대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 날인 11월 4일 과달카날의 미군 지휘부는 마타니카우강 서쪽에 코쿤보나 점령 작전을 일단 연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크루즈와 코쿤보나 사이 중간쯤 되는 지점에 방어선을 설정하게 됩니다. 일본군으로서는 행운인 셈이었고 이날부터 2차 대전투에 참가했던 제2사단 패잔병들이 코쿤보나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미군과 일본군 모두 조금 더 있으면 올지도 모를 또 한 번의 전투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때 2차 대전투의 일본군 패잔병들은 서쪽의 코쿤보나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동쪽에 있던 우익대를 중심으로 한 패잔병들은 콜리 포인트를 향해 퇴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서쪽 일본군 공격은 일단 중지되었지만 미군의 양쪽에 자리 잡은 일본군을 목표로 한 작전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태평양 전쟁 발발 약 1년 2개월 전이던 1940년 9월 30일 일본 총리 직속으로 총력전 연구소라는 것이 문을 엽니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함께 전쟁이 임박한 일본에서 국방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싱크탱크 비슷한 역할을 한 곳인데요. 이 사진은 당시 1기 멤버들이 총리 관저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총력전 연구소에서 태평양 전쟁 발발 약 100일 전인 1941년 8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점차 다가오고 있는 미국과의 전쟁을 가정한 도상 연습을 실시합니다. 이 도상 연습은 미국과 일본의 경제, 군사 등 각종 데이터를 이용해 치러졌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 미국과의 전쟁 초반은 승리하겠지만 전쟁은 불가피하게 장기전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 장기전의 부담을 일본의 국력이 견뎌낼 수 없으며 그리고 전쟁 말기에는 소련이 참전한다는 것까지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총력전 연구소가 낸 결론은 패배가 불가피하며 그러므로 전쟁은 불가능이었습니다. 이때 도조 히데키는 코노에 후미마루 수상 밑에서 육군 대신으로 이 연습에 참여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자 도조 히데키는 35년 전의 러일 전쟁도 승리하리라 믿지 않았는데 결국 이겼다면서 전쟁은 의외의 요소가 많이 작용하고 도상연습은 도상연습일 뿐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연습 결과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상연습 당시 육군 대신이던 도조는 1941년 10월에 총리가 되고 전쟁을 막으려고 어느 정도 노력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12월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총력전 연구소의 연구 결과대로 서전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일본. 그렇지만 과달카날에서의 연이은 패배로 일본군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1942년 11월 2일에는 원래 과달카날보다 더 공을 들이던 코코다 트랙 전투에서도 미군의 지원을 받은 호주군에 밀려 요충지인 코코다를 함락당하는 등 일본군에게는 정말 일이 안 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이렇게 엄중한 상황 하에서 처음에 언급한 대로 도쿄의 육군 대신 관저에서 작전 지도에 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도조 히데키 이외 당시 일본 육군 최고위 간부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이 회의의 회의록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 하나가 바로 작전 담당인 육군 중장 타나카 신이치 대본영 육군 참모부 제1부장입니다. 타나카 부장이 미군이 1943년 초에 다시 해군력을 이용해 대규모 작전을 펼칠지 모른다고 하자 도조 히데키는 의아하다는 듯이 다시 질문합니다. 전쟁 발발 시점에서 일본의 생각으로는 미국이 국력을 전쟁에 집중시키는 것이 시간이 걸릴 것이고 1943년 혹은 1944년까지는 미국이 큰 전투는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942년 8월부터 과달카날 전역이 바로 시작되면서 일본의 이런 생각이 빗나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타나카 중장은 미국이 총력을 기울여 반격을 시작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일본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진주만 기습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어놓고 동남아 자원지대를 빨리 확보한 다음에 방어선을 철저히 구축하고 이를 지킨다는 생각이었는데요. 그 계획의 일환으로 솔로몬 제도 남쪽 과달카날 섬에 비행장을 건설하다가 완공되기도 전에 바로 미 해병대 1만 명이 쳐들어오면서 모든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은 방어선을 튼튼히 하는데 여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토조는 늦어도 1943년 5월까지 육군이 과달카날을 평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에 준비를 확실히 해서 1943년 1월 또는 2월에 다시 미군 진지를 공격한다고 언급합니다. 이 회의는 일본이 개전 이래 계속 견지했던 생각을 확인하면서 끝났는데요. 미군의 공격에 맞서 일본의 남방 방어선을 지키려면 라바우를 절대 뺏기면 안 되고 라바우를 뺏기지 않으려면 호주를 바라보는 동부 뉴기니의 포트 모레스비, 미른만과 특히 과달카날을 손에 넣어야 한다는데 육군 지휘부가 의견을 같이 하고 필요하면 육군 항공대를 투입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과달카날 전역을 맡고 있던 육군 제17군과 별개로 동부 뉴기니 작전을 맡을 제18군을 신설하고 제17군과 제18군의 상위 조직으로 제8방명군을 11월 중순까지 새로 편성합니다. 일본으로서는 아직 희망을 잃지 않고 솔로몬의 인근 지역을 방어해 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1년 전에 총력전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부정하면서 의외의 행운이 따를 수 있다고 했던 토조. 예상외로 1942년 초반에 승승장구하다가 다시 예상 밖의 일로 일본의 방어선 사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과연 토조와 일본 육군, 일본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